R에 대한 소개인데, 아이스캔 R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 소개는 지난달에 했고요. 이번 달에는 좀 주행연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스캔 R을 초기에는 주행연비 관련된 걸로 해서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실제 한번 여기 R하고 신문에 많이 떠들었죠. 주행연비 개척이 어떻다 하는 그런 공인 검증 기관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아마 좀 운전자분이 주행연비가 어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현재 기준이 되는 주행연비 측정 기준을 좀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분들이 상식적인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확정된 게 2014년 7월 28일입니다. 오늘이 9월 말이니까 2달 전이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현재 가장 최근 버전이 이렇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에 의하면 여러분도 이제 좀 똑똑한 운전자분 오시면 아셔야 될 건데 도심 모드, 고속도로 모드, 복합 모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도심 연비, 고속도로 연비, 복합 연비. 네. 에 대한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야 도심 연비, 고속도로 모드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운전자 앞에 뭔가 좀 아신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좀 이런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다면 첫 번째 이제 도심 주행 모드라는 거는 시험하는 기의 규정이 FTP 75라는 규정으로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한데 이 규정이 뭐냐 하면은 500초 동안은 5.78km를 가고 그 다음에 800초 동안 6.1을 가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5km 가고 해서 총 44분 동안에 17km를 가는 게 도심주행 모드의 시험 방식입니다. 쉽게 이제 도시 안에서 보통 주행할 때 이 정도 주행하고 주차하고 한다 하는 거를 이 하나의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좀 다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렇게 막연하게 거리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속도를 요렇게 해라, 요렇게 속도 냈다가 줄었다, 속도 냈다 줄었다 쉽게 전주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이런 쪽에서 조금 가다가 갔다 하는 거를 이 속도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 이렇게 쭉 하고 여기 좀 밟았다가 여기 이제 속도입니다. 차량 속도가 최고 한 90까지 갔다가 여기는 멈췄다가 신호등에서 멈추죠. 하고 쭉 했다가 여기는 이제 잠시 볼일 보려고 주차해놨다가 다시 쭉 가는 이 방식대로 시험을 해라 하는 게 도심모드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고속도로 모드는 여러분이 XWFT 저도 잘 모릅니다. 이까지는 모르시다 하더라도 일단 고속도로 주행 모드는 여기에 1500초 동안에 그러니까 한 10분 좀 20분 정도 되는데 이 33km를 가는 게 고속도로 주행 모드입니다. 그래서 속도 패턴을 보면 이게 고속도로니까 이제 완전히 멈추는 건 없죠. 속도가 한 60km 이상에서 80까지 쭉 갔다가 100까지 쭉 갔다가 해서 쭉 가는 게 고속도로 모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운전자가 고속도로 달릴 때 이 정도로 이렇게 달린다 하는 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고속도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복합 모드는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고속도로 모드하고 도심 모드를 합쳐서 나눴다 라고 알고 계시죠? 맞아요? 잘 모르세요?
요즘 차는 복합연비 나오거든요. 2012년부터는 복합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그 도시 모드로 한 거에 0.55, 고속도로 모드 0.45의 가중치를 해가지고 한 게 복합연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할 때는 복합연비 하나로 해서 기준을 쫙 긋고, 제대로 할 때는 요즘 이제 그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도시 모드, 고속도로 모드 연비를 따로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운전자분하고 이야기하실 때 에너지관리공단에 가면은 이게 가장 잘 나와 있으니까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 이제 뭐 운전자분이 나 연비 기준대로 맞춰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스캔 R에서 주행 연비가 계측된다라고 뭐 떠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수식 다 만들었지만 저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가지고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저 카메라하고 정보과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보과제 로 해서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여기 그 국가공인 주행연비 계측기관이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고 뭐 교통공단이고 쭉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오늘 끌고 온 아반떼가 이제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갑자기 나가면 곤란하니까 여기 아시죠? 여기 동력계 위에 이제 고정해가지고 했고, 여기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가 요 모니터에 있는 속도를 보면서 쭉 시험을 합니다. 우리 신사장 이거 잘 아시겠네. 다이나모 많이 영업하셨으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게 운전자가 쭉 밟아야 되는 속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했다가 멈췄다, 가속했다, 멈췄다 쭉 해가지고 이제 이까지 가면은 시험이 중단되는데, 운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빨간 선하고 하얀 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점선이 쪽 하얀 선을 쭉 따라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이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속도 패턴을 따라 해야지 비교가 되니까. 하는 게 이제 도시 모드 주행은 아까 패턴 보셨듯이 가다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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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쭉 하는 거로 저희 아반떼로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모드는 아까 보셨듯이 한번 속도 쭉 밟아가지고 계속 멈추는 거 없이 쭉 해서 하는 식의 속도 패턴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하는 사람은 이 패턴을 보고서 쭉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만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동그랗게 했는데, 여기 시험을 2번 했는데 이제 여기에 한 번 연비는 14.726이 나왔고, 두 번째 했을 때는 13.8이 나와가지고 이 도시 모드에서 했을 때는 14.2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끌고 온 아반떼가. 이해되시죠? 뭐 다른 거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CO2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연비를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은 주행 거리를 연료 소모량으로 나누는 건데, 이 규정에서는 연료 소모량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다 모아가지고 배기가스가 얼마 나왔으니까 연료가 얼마 나왔다라고 역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기가스를 쫙 모아가지고 계산했더니 얼마다 하는 부분이고요. 고속도로 모드에서는 한 번 쭉 해가지고 23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처음에 아이스캔 R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행을 할 때 연비가 무지 차이 나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13이 나오고 어떤 때는 20이 나오고, 전 처음에 이게 잘못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부연 시험을 하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똑같은 차에서도 이게 가속 페달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13.8이 나오고 어떤 때는 14가 나오고, 고속도로 모드다 했을 때는 23이 나온다는 거죠. 연비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는데, 똑같은 아까 그 차례 동력기에 차를 올려놓고 이 아이스캔 R을 이걸 그대로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캔 R로도 데이터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는 여기 도시 모드에서는 13.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의 복합 연비는
13.9이고요. 그리고 엔진 출력은 여기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 그 신차 기준 마력이 140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스캔 R을 하면서 새롭게 하는 게 꽤 많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름 10만원치 넣으면은 실제 차가 가속 붙는 데 들어가는 게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아세요? 예. 많이 하시는 분이 엔진 효율 30% 아시던데, 예. 물론 이제 한 10만원 넣으면은 10,000원 내지 7, 8,000원이 가속 붙는 데 들어가고, 결국 그 차가 이제 정지할 때까지는 탄성, 타행 주행에 의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에너지로는 한 20,000원치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낮았는데, 또 하나 제가 이거 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실제 아반떼의 신차 기준 마력은 140마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데, 실제로 이 도심 모드에서 마력을 아무리 뽑아본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57마력 이상 안 나옵니다. 아마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식을 공부해 가면서 만들었는데, 제 수식이 틀린다 싶어서 계속 고민했는데, 우리 이 분야의 전문이신 이봉호 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마력, 140마력이라는 거는 이게 한 6,000rpm의 그 주행 트럭을 한 5분 정도 계속 밟아서 최대한의 그 출력이 나왔을 때가 140마력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도로 중에서는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운전자들은 와, 140마력, 마력 좋네, 150, 140 한데 실제로는 57마력이라는 걸.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놀란 부분이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 기준 최대 토크가 166으로 나와 있습니다. 뉴턴미터로. 한데 여기 도시 모드에서 최대한 했을 때가 그 124 정도. 이것도 뭐냐면 RPM이 6,000rpm 정도 돼야지 이 토크가 나옵니다. 한데 제가 아반떼 오토를 오면서도 한 160, 170 밟았는데 절대 RPM 6,000 안 올라갑니다. 한 4,000에서 좀 넘어가면은 그 기아 변속돼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이야기하는 최대 토크, 최대 마력이 실제 운전자는 그렇게 활용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는 뭐냐면, 뭐 신차 기준보다 못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해갖고는 뭐 사기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이 토크가 예전에는 124 토크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뭐 100으로 떨어졌다. 그럼 운전자가 느끼겠죠. 가속 성능 뭐 쉽게 차가 힘이 없습니다 하는 거를 정량화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모드에서 에너지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연료가 6,900kcal 들어갔는데, 아까 도시 모드 시험할 때 실제로 차량의 가속에 들어갔던 거는 7.1%밖에 안 됐다. 최대한 생각하더라도 14%죠. 쉽게 가속할 때 7% 사용했으면 이게 정지할 때까지 또 차가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실제로 차량 이동에는 14%, 여기 이제 차량 가속인데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도시 모드로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한데 이제 아까 자문회의에 있었던 차례 동력계에서는 배기가스와 연비가 나왔던 거고, 아이스캔 R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모드에서는 뭐 속도가 좀 더 올라갔어요. RPM 오히려 떨어졌는데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보니까는 그 도시 모드에서는 가속에다 썼다 하니까 RPM 높았는데, 고속도로 모드에서는 서서히 속도 높아서 뭐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RPM은 3,000 정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엔진 토크가 나려면 6,000rpm이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진 토크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고속 모드에서는 166에서 한 45 정도밖에 쓸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RPM이 고RPM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고속도로 모드에서는 하여간 5.1 정도가 됐고요.
비교하자면은 이제 사실 자부위원회에서 시험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주행 진단기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공식 연비를 재는 거하고 이거하고 터무니없이 틀려버리면 제가 사기꾼 되니까 안 해봤던 부분입니다. 주행거리는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부위원 시험기에서는 이 도시모드에서 12km 주행했다고 나왔는데 RS는 한 11.2에서 한 6% 차이 나고요. 연비는 좀 차이 나서 이 자부위원 시험기는 14.2, RS는 13.1 해서 8%. 그리고 소모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840, 850에서 한 1.5% 차이 나는 걸로. 고속도로 모두도 비슷하고. 그래서 자부위원 시험에서 반복하면 오차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한 2% 정도는 오차가 난대요. 똑같은 차에서 똑같은 모드를 하더라도. 근데 저희 거는 대충 한 5% 정도 오차 나서 조금 뭐 따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부위원의 그 차대 동력계가 한 억대 장비거든요. 억대 장비인데 거기서는 결국은 특정한 조건에 의한 연비만 나오는 거고 아이스캔 R은 한 5% 정도 오차는 있지만은 이게 단돈 몇만 원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차가 주행 중에 나오는 연비를 그대로 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5% 오차다 하고 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부위는 억대 시험기도 2%인데 이게 뭐 10만원짜리가 5%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사실 연비 절대값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달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13이 됐다 20이 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한다면 한 달 정도 그 차가 장시간 주행한 걸 다 모아서 통계한다면 그건 안 힘들 겁니다. 근데 한 번 주행해가지고 연비 어떻다 하는 거는 어렵다 하는 쪽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캔 R은 첫 번째는 이제 주행 진단기, 주행 출력 진단기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까지 계산해 가지고 CO2 발생 그런 쪽으로 발생하는 아마 여러 정비사분들은 좀 낯설 건데 아마 조만간 주행 연비 이산화탄소 발생을 따지는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전체적인 기능은 지난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부위원 시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캔 R은 뭐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정확한 주행 진단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부위원 시험기가 2% 오차인데 자부위원 시험기는 도로주행 조건에 이런 걸 다 이론치로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캔 R은 그런 이론치 필요 없이 실제 도로주행에서 해서 한 5%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카빅스 홈페이지에 공부하겠으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많이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막 되고 해가지고 이 아이스캔 R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여기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신 분? 예, 죄송합니다. 온라인은 거의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빅스 블로그를 사실은 이런 아이스캔 R을 이용한 운전자 대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운전자들도 좀 올바른 정비 정보를 가지고서 정비샵을 방문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여기 현상별 정비 정보, 차량 관리 정보를 현상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용하시는 아이스캔의 마케팅 정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1500가지 현상에 대해서 블로그를 계속 하루에 한 50개씩 올려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운전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면서 이런 주행연비라든지 주행 진단 관련된 정비사들한테 이런 주행 진단 보고서 내용들을 공개하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카빅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것보다 실제 프로그램 보여드리면 뭐 대부분 아이스캔 갖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눌러보신 분, 인공지능 중심 단계. 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요? 업데이트 하셨어요? 저기 출석부 체크하시고 하면 제가 내일 월요일 연락드리라 그럴게요. 누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 PC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추가된 차고, 아무것도 안 하신 알이 없으신 분은 여기 데모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데모 데이터를 누르면 여기에 쭉 주행했던 게 쫙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 제일 위에 거 여러분들이 알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내용을 볼 수 있게 데모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 요약북에서 연료 소모량, 엑셀 포지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료 분석. 여기 보시는 방법은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나와서 막 떡칠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면은 쭉 바뀝니다. 나는 엑셀 포지션 필요 없어. 소리도 필요 없고, 엔진 속도, 차량 속도, 만보겠다. 그래도 떡칠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전체 주행을 한꺼번에 표시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펼쳐보시려면은, 여기 아래 막대기를 쫙 하면은 이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확대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부분은 좀 정비사분들이 센스 값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전문적으로 진단하시는데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데이터 보기는 또 그 중에서도 좀 고수 정비 하시는 분들이 그래프만 봐갖고는 몰라, 이 숫자로 좀 보여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예 숫자로 쫙 다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고, 운전자분들 상대하실 때는 결과 보고서 부분에 아까 보셨던 이 기름 10만원 찍으면은 이게 9,000원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10만 원으로 몇 킬로를 가는데 9,000원을 쓴다라는 거죠, 사장님. 비율이 그게 얼마다 하는 것보다 쉽게 연료가 1리터 들어가는 게 들어갔다, 10리터가 들어갔다 했을 때 실제로 여기 3리터 정도가 엔진 출력으로 사용되고, 여기 한 6리터 정도는 엔진의 배기열이나 열 손실로 빠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방법이 이 30% 중에서 그 중에 22%가 실제로 이제 엔진이 일하는 출력으로 나오는 거고, 이 엔진 출력 중에서도 11%는 뭐냐면 여기 이제 피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있죠. 한쪽 부분에 뺏기는 거죠. 실제로는 엔진이 나오는 거는 여기 22%입니다. 하고 이제 그 22%가 여기 엔진 축에 나왔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트랜스미션 쪽에 마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차가 주행하는데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렇게 뺏기는 게 13%라는 거죠. 그래 따졌을 때 실제로 차가 가속하는 데는 9%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9%가 쫙 속도 붙어서 올라갔다가 이제 표컷대대로 쫙 가는 그걸로 차가 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보시는 방법? 제가 다시 설명해줘요? 예. 너무 어렵게 표현해가지고 여러분이 띄워놓고 운전자분한테 설명 못하면 곤란한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신사장님 핑계로 이게 얼마씩가 아니라 쉽게 이제 1리터 넣었다 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주행에서는 연료 총 소모량이 2.3리터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여기 총 주행거리가 21km. 이해되시죠? 2.3리터. 예, 2.3리터를 사용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 비율에 대한 겁니다. 하면 이제 2.3리터가 전주 기름값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23리터요? 2.3.
2.33이면 4,000원인 거 아, 4,000원. 그러니까 4,000원 들어갔다 했을 때로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그 4,000원 기름값이 낼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여기 18,000kcal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일로 하면 줄이고 열로 하면 킬로칼로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름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엔진이 일한 실린더 안에서 일한 거는 34%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0kcal는 엔진이 실린더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빠져나간 게 65%는 이건 뭐냐면 그냥 연소가 안 되고 뭐 뜨거운 배기열이 나가는 게 다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간 게 65%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34%라는 거는 이 엔진 내부에서 피스톤을 미는 힘, 미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게 이제 쉽게 연료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뀐 거는 34%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실린더 내부에서는 그 에너지 생겼는데 밀면서 실린더에 마찰이 있고 이 엔진 축에 마찰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 엔진 축에 뭐 에어컨, 컴프레서가 달려있다면은 그렇게 뺏기는 것이 11%였다는 거죠. 이 차의 경우. 그리고 실제로 여기 엔진 축 출력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푸고 컨버터라 그러죠. 축으로 나가는 거는 22였다. 실제 엔진 출력은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축을 돌리는 힘이죠. 이해되시죠? 이 안에 있는 뭐 이 부분은 뭐 엔진 스스로가 이 무거운 거니까는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장님, 네. 그 아까 그 차량 이동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이동을 네. 이동 수단으로 했었을 때 지금 그 구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기계적인 저항이 있거나 네.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네. 그 9라는 숫자가 더 줄어들어서 5나 1로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엔진 그 출력 34.3%나 축과 마찰로 가는 쪽에서 더 큰 저항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럼 뭔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역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65였는데 이게 한 70이다 그러면 뭔가 배기율로 많이 나가고 있다. 아니면은 뭐 차가 냉각이나 뺏기고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마찰 손실률이 높다 그러면은 뭔가 엔진 오일을 안 갈아줘가지고 차가 벅벅하다거나 또 저런 경우 있으면 이제 여름에 컴프레서 돌리면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는 뭐 저기 차 형상에 따라 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손실률이 높다 그러면은 트랜스미션 쪽에 미션 오일 안 갈아서 뻑뻑하다거나 아니면 하여간 뭐 바람이 들었다거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가속하는데 9%가 사용됐는데 한번 9%에서 속도가 한 120km 하면 연료가 공급하는데도 쫙 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차가 이동하는 데는 꼭 9%는 아니고 9%의 한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기 신차 우리가 신차 기준으로 정상값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기준 자체가 공개된 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자동차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R을 가지고 그 같은 종의 차종으로 계속 올렸을 때 1등, 2등 순을 올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 좀 크게 비교되는 걸로 디젤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가솔린 K5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저도 숫자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이봉희 사님 이야기로는 디젤이 파워가 좋아가지고 이게 요즘 말 많은 산타페 DM 2014년식입니다. 보시면은 엔진 출력이 50% 나오죠. 가솔린은 보통 한 30, 뭐 35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거 여기 이제 요겁니다. 30% 정도가 나오고 이동도 가고 디젤이 훨씬 더 연료 효율 측면에서는 좋다는 거고. 여러분은 뭐 이 절대값이 어떻다는 게 신차 기준에서는 참조했지만 그게 없으니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올리십시오 하는 게 동일한 차종의 데이터가 모여야지 이제 그 평균이나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로라도 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주행했을 때 이전에는 엔진 추출력이 뭐 31이었는데 한 달 뒤에 이게 갑자기 같은 차인데 20으로 떨어졌다. 그럼 뭔가 앞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정비사분한테 이야기하시고 고쳤을 때 이게 제대로 올라가게 보여주시라 하는. 한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한 번 주행해서 뭐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까 연비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주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모아서 그걸 합쳐서 따져야지 된다. 한데. 그러면 굳이 R 스캐너가 없어도 네. 베이가스로만 봐도 나오지 않아요? 못 봐요. 연비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연료 소모량이 얼마만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주행 중에 베이가스 어떻게 쓰죠? 아니 그 공회전 때 공개되는 예. 전 뭐 공회전보다도 이제 우리가 검사를 예. 하죠. 공개되는 의미가 없어. 그렇기도 하고 뭐 공회전으로 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정비샵에서 스캐너로 리프트 위에 올려놓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하자는 거는 주행 중에 이상까지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R을 놔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R은 지금 이제 R의 필요성 말하는 건 놓고 안 놓고는 사장님 마음이고 저거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기계를 예, R 저것을 소비자한테 팔고 저속에서 우리 정비샵에 이제 우리 고객을 유도해서 저런 서비스 데이터치를 올리자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처음 와봐서 괜찮아요. 예. 뭐 파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는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못 따르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서비스 상품을 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이제 한 달 정도 꼽아주는 대신에 제가 좀 게시판에 몇 분 모이면 물어봐서 결정할 생각인데 뭐 한 달에 10,000원이 됐건 50,000원이 됐건 정비사분들이 가격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 10,000원 정해놔놓고 선심으로 50,000원 정해놓고 선심으로 뭐 공짜로 줄 수 있는 거고 해서 이런 걸 이제 인터넷에 공부하겠다는 거죠. 하면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뭐 차량을 진단하는 사례가 없었고 사실은 아직까지 일반 승용에는 개념이 없을 수 있지만은 상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계측하고 뭐 하는 게 무지 좀 그 행정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차를 잘 정비한다는 게 결국은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운전자한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만원 기름값 넣어가지고 이게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하는 건 엄청난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실력 있으신 정비사분들은 당연히 이걸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숫자로 보여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이스캔 R이고 사실은 지금 뭐 연비나 이런 토크 분석까지 어느 정도 됐고 저희가 이제 한 10월 중순까지 더 업데이트 하려는 내용은 운전자 운전 습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차량 주행 분석에 보면 여기 이 주황색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다 하는 게 쫙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도로경사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 실린더 압력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브레이크를 하나도 안 밟은 운전자와 브레이크를 계속 압력을 꽉 밟은 운전자는 연비가 무지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이거에 그냥 압력 평균만 쫙 해버리면 당신 운전 습관이 나쁘다.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는다, 적게 밟는다 다 나오는 거죠. 하는 분석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연비 가지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당신이 똑같은 1km를 뛰었는데 어떨 때는 뭐 몇 그램 나왔다, 몇 그램 나왔다 해서 환경 생각하자 하는 것까지 추가해서 주행 진단기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10월 중순쯤. 그래서 원래 주행 진단기 만든 목적이 정비사분들이 이런 주행 진단이 익숙해지라고 해서 300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도 뭐 아침에 KT 미팅 갔다 왔는데 메인은 뭐 KT가 됐건 보험사가 됐건 그런 쪽에 운전자가 이걸 달고 정비샵에 오게 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는
운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만 더 추가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괜찮다. 쉽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10% 20%만 되는 겁니다. 뭐 고장 코드 진단도 안 되고 뭐 스캐너 센서 값도 안 되고 하지만은 이런 새로운 그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저 결과 보고서 부분입니다. 뭐 블로그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게 디젤차 산타페 기행 2014년식 가지고서 한 내용입니다. 연비 분석. 연비도 꽤 많이 나와서 제가 놀랐거든요. 여기 이제 신차 기준이 13%인데 이게 한 23%까지 나오는데 아까 자두형 결과 봤을 때는 이게 추석 지나고 나서 밤에 고속도로 올라올 때 힘이거든요. 쫙 밟으면 하여간 잘 나오는 쪽으로 하여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스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받아서 카메라에 올려야지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검증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이제 모아가지고 통계 처리해야지 더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R 갖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R을 공짜로 한 60개 나눠줬거든요. 희망 캠프에 퀴즈 맞히시고 하신 분한테 주고 한 것도 있고 한데, 하여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말씀드릴 부분인데, 아까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 정비 샵을 어떻게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인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프라인에서 애견 미용에서 뭐 한 6평, 7평 되는 애견센터와 한 300평 되는 동물병원 비교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상황이 300평 되는 동물병원 쪽보다는 6, 7평 되는 애견 미용센터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프라인으로 비교했을 때는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아까 보셨다시피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비등하게 이게 시설이나 뭐 병원 진료야 당연히 동물병원이 앞서지만은 가장 중요한 애견 미용한 품질이 똑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예약이 편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온라인으로 알리기만 하면은 고객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마지막에 하려 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전주에서 요즘 인기 있는 뭐 정비 과목이 뭡니까? 아까 화학 정비 뭐 해왔죠. 화학 정비 전주 딱 두드리니까 한 업체가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는 300평짜리 뭐 현대블루보다 훨씬 나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쪽이 수입차 정비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두드려 본 건 화학 정비만 했지만은 이왕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여기였나? 예. 여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팅이 250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준 뭐 아이스캔 사용하시는데도 최소한 뭐 한 200개씩 300개씩 올라가 있습니다. 포스팅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단 온라인으로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거 포스터 하나 작성하는데 와 시간 많이 들어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해보면 얼마나 진솔되게 고객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포스팅 많이 올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내일 시간 나면 보십시오. 사진 한 뭐 20개 올렸다면 그 중에 한 15개, 16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쉽게 뭐 장비 갖고 뭐 갈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고, 그 중에 이제 몇 장 정도를 그 차에 해당되는 해서 사이사이 끼워 넣는 거죠. 그 요령이죠. 그럼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와 사진 20장 언제 다 찍었는데, 실제로는 재탕, 3탕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수입 자전기? 여기는 이 맛집이고, 카이로스 모터스가 수입차 전비는 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유닛 모터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쪽으로는 앞선 1, 2%의 정비샵들이 도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 제일 여기는 뭐 통계를 안 올려놨네. 하여간 제일 위에 올라온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열심히 했거나 이 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해서 한번 사람들이 소문나고 모이기 시작하면 계속 꾸준히 모이거든요. 해서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뒤에 진입한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든 게임입니다. 쉽게 뭐 한 군데에서는 한 10만 모아가지고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인 사이트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쯤 새로 시작해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열심히 홍보하면 하루에 100명씩 모이거든요. 도망가는 사람은 하루에 1000명씩 모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업체는 하루에 100명씩 모아갖고는 영원히 못 따라가겠죠. 그게 언젠가는 발생한다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뭐 케미칼 정비, 뭐 또 수입차, 남들 다 아는 단어 치면은 최소한 몇만 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주행연비 진단 쳐보면 안 나올 겁니다. 하는데 없을 거거든요. 남들 하지 않는 서비스. 뭐 제가 찾아보니까는 마지막 여담으로 소음 정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소음 진동 정비? 그거 하나는 있어요. 예, 여기 오신 분 아니시고. 전 아까 장기점 같은 경우가 소음 진동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꽤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근데 제가 그저께 기아 Q 서비스 갔더니 기아 Q에서 소음 진동 정비하려고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블로그 보시면 뭐 남들 다 하고 있는 퍼포먼스 이런 게 아니라 저런 거 왜 하지? 또 제가 제가 전자제어 전문이니까 전자제어는 한데 소음 진동이라든지 또 뭐 덴크라든지 하여간 제가 모르는 분야도 이 블로그 이용맥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혼자서 작업하시고 하시느라고 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참 힘드시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블로그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가장 쉽게 습득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여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받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아니 저는 뭐 처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럼 만약에 그걸 좀 이제 연기에 관해서만 그걸 손님들한테 접근시키기 위한 우리 가게를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처음 오셨으니까는 사실은 상반기에 알로 할 수 있는 거에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험요율제 정비라든지 또 급발진 사고 났을 때 이걸로 분석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행 진단비를 한 거는 정비사분들 위한 기능만 따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달, 12월달부터 점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저희들이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빅스 서비스 잔에 시간 되시면 한번 여기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모젤이나 요거 같이 차량 관리, 보험 할인, 영상 블랙박스 데이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사고 기록장, 지진급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비 사용을 한 거는 여기 실시간 주행연비 분석 이 부분을 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연비가 첫 번째 기능이다 하는 거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현장학교에 근무할 때 예. 저런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걸로 연비 쪽으로는 아니고 예. 고장 진단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문자가 발송되게끔 예. 지금 그걸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두 개를 못 뽑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장 똘똘한 하나가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기존에 판매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빼고 이제 저걸 꽂아야 돼요. 어디 거 팔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비스에서 나온 거. 아마 모비스가 두 개를 했을 건데 네, 두 개. 오젠하고 유보하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기억했더니 유보는 다 회수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고 다 회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남아있는 것도 있고. 네, 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상반기 교육도 얘기했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은 연비나 이런 급발진은 아예 안 하고 스마트폰 연동해가지고 고객 관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고 이제 제가 애프터마켓 정비샵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OEM이 못하는 연비나 급발진에 이런 쪽을 하는 쪽으로 차별화하는 쪽입니다. 이 부분은 OEM에서 안 하니까요. 두 개를 같이 팔아보면 좋겠는데. 운전자가 욕하죠. 하나만 파셔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럼 모듈 할 때. 배달을 따서 이렇게 두 개를 못 이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저희 거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유기서 천원짜리. 아니요, 그게 이제 스케일 진단기 두 개인기라면 쫑이 납니다. 둘 다 물어보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거는 안에 비클캔을 읽기만 하거든요. 하니까 충돌이 안 생기는 거죠. 다른 제품은 두 개 하면 충돌 생깁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꼽는 데가 조금, 예, 하여간 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꼽아도 판단치는 않는데. 아니, 궁금한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정비사분들이 컴퓨터에 안 익숙하고 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저희가 10월달부터 운전자 판매하려고 했는데 주행 진단기부터 튜닝샵에 오는 매니아들부터 한번 팔아볼까 생각합니다. 뭐 판매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친구들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입소문을 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판매기한에 보면 업자한테 주는 거하고 소비자하고 판매하는 거 똑같아요. 당연히 차이 나죠. 지금 판매하는 거는 전기샵 공급가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요. 소비자 가격은 15만 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유보 모듈이 16만 5천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크루즈 프루스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2580에 한 방송해가지고 매진된 게 있거든요. 그게 12만 원, 16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15만 원 정도 되게 유지돼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기능이 어떤 게 가장 좋으냐 하는 부분입니다. 카메라도 하고 싶거든요. 7만 원. 카민샵에 하는 거는 저거 보험조일제 모듈 이 5만 원, 10만 원 정도 한 게 이제 네, 이 부분입니다. 아니,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이번에. 그래서 아니, 그걸 많이 나니까. 이 전주에서 많이 찾는 모양이죠. 다행이네요. 예. 안 그래도 카민샵도 뭐 어디서 거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아니, 저녁사 직원인데. 그래요? 전용카에서 오셨어요? 예. 전용카 사장님 내가 욕했는데 큰일 났네. 못 알아서 미안합니다. 예. 아니, 그게 사장님이 사이트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예. 교육도 많아요. 예. 그걸 이제 제가 대신 잘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 블로그도 올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는 개인 블로그만 하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많습니다. 이게 뭐, 모전에 들어간 거고, 예. 한데, 중요한 게, 보험료율제로 인정받은 게 한 11개 메이커 13개 제품이 되거든요. 모양도 거의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기능의 차이인 거죠. 네, 기능의 차이. 뭐, 주행연비나 CO2 발생량까지 하는 건 없을 거고, 예. 또 뭐 궁금하신 사항? 그러면 지금 저희 가게에 있는 것은 저는 아이스크림을 쓰고 있긴 한데, 예. 없더라고요. 예? 업데이트 받아야 돼요. 예.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가게 가는 그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네. 어디서 어디 근데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네. 하이스캔하고, 예. 하이스캔 프로하고, 하이스캔이겠어요. 하이스캔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표출되는 게,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센서랑
면에서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 주십시오. 이따가 뭐 OBD 원 차량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예, 저희가 워낙에 앞쪽으로 진도나기 바빠가지고 뒤쪽은 잘 못 챙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궁금한 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십시오. 예, 뭐 다른 질문 없이 마실까요? 예, 하여간 뭐 오프라인 교육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잘 정리해서 올려놓으실 테니까 바쁘시면은 하여간 아까 블로그나 이런 쪽에 와서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